여러분의 집에는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옷장 깊숙이 묻혀있는 낡은 코트,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서류들. 혹시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에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가벼운 삶입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운 불필요한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버리기 아까운 마음.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전까지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 집 안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건 정말 버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정리를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워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물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필요 없는 의류와 액세서리.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옷장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을 때 손에 잡히는 옷 한 벌 한 벌이 마치 추억의 조각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이 옷은 예전에 중요한 자리에서 입었던 거라 버리기 아까워. 살이 빠지면 다시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우리는 정리 대신 다시 옷장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어야 할 순간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옷장은 점점 꽉 차고 옷을 고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입을 옷이 이렇게 많은데도 막상 외출하려고 하면 입을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옷이 많다고 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옷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고민이 늘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옷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옷장을 가득 채운 입지 않는 옷들 때문에 정작 자주 입는 옷을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가 아닌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옷만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입지 않는 옷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시절을 붙잡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시절이 소중했던 만큼 그때 입었던 옷도 쉽게 놓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이라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계절이 바뀌면서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그대로 걸려있는 옷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은 미련을 버리고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방, 모자, 스카프, 신발 같은 액세서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때는 애정했던 아이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향이 변하거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액세서리는 앞으로도 손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아직 새 것처럼 깨끗한 옷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옷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기부를 고려해 보세요.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옷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옷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쇼핑을 할 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사는 습관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옷인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나에게 꼭 맞는 옷들만 걸려 있다면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옷장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미련에 사로잡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옷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옷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2. 오래된 서류와 문서. 집 안에 쌓여 있는 종이 문서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계약서, 이미 끝난 보험 서류, 오래된 영수증과 공과금 청구서, 그리고 버리기 애매한 각종 인쇄물들. 이러한 문서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서 정리를 미루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문서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물건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미국 UCLA의 가정환경연구센터 연구진은 물리적으로 쌓여있는 물건이 사람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물건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정리를 하지 않은 공간이 시각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뇌가 이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이나 서랍에 쌓인 문서 더미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기한이 지난 보증서나 오래된 세금 서류를 보면서 이걸 정리해야 하는데라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집중력을 낮추고 심리적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심리학자 가브리엘라 로즈 교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문서를 쌓아두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다시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예상보다 더 큰 해방감을 느낍니다. 서류가 사라진 공간만큼 마음의 여유도 함께 생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서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사용 기한이 지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만료된 계약서, 해결된 법적 문서, 낡은 보험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영수증과 청구서 등입니다. 이런 문서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서류라도 반드시 종이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캔하여 클라우드나 외장 하드에 저장하면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잃어버릴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의료 기록, 세금 서류 등은 정리해서 디지털화하면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메모와 인쇄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메모나 프린트물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 정리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정보는 노트나 디지털 메모 앱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서류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종이 서류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청구서를 신청하면 종이 청구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문서는 이메일로 보관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서류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UCLA 연구진이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리정돈이 잘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정돈된 공간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번 정리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서랍 속이 깔끔해지고 책상이 넓어지며 더 이상 필요 없는 서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종이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필요 없는 문서를 버리는 순간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삶의 여유가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3.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과 가구. 집 안을 둘러보면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은 믹서기, 한쪽이 부서진 의자, 먼지만 쌓인 공기청정기, 언젠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쌓아둔 전자기기들.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깝다,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다, 돈을 주고 산 것이니 버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상가들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 최상의 정교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낭비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주는 편리함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물건을 쌓아두곤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구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해야 할 짐만 늘어날 뿐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전자기기와 가구들을 보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가구를 옮길 때마다 무거운 짐이 되고 집안을 정리할 때마다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중에서도 고장난 가전제품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 노후화되고 수리 비용이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먼지가 쌓이고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동안 고쳐 쓰지 않은 가전제품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안을 돌아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더 이상 앉지 않는 의자, 크기만 차지하는 책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안의 동선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복잡함을 만듭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구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과 가구는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줄이면 정리해야 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 안의 공간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만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함과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고 불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4.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는 물건.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받은 손편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버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감정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순간이 사라지는 걸까? 집 안에는 이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티켓,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며 사다 준 작은 기념품, 학창 시절의 노트와 졸업 앨범, 그리고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꺼내보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려고 하면 막상 손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버리면 그때의 기억까지 함께 사라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추억의 물건이 있으면 현재를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공간이 물건들로 가득 차면 새로운 경험을 담을 여유가 줄어듭니다. 정리하지 못한 추억의 물건들은 집 안에 머물며 무언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시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물건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중요한 물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은 물리적인 물건을 최소화하고 대신 디지털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억은 간직하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깔끔해진 공간과 새롭게 정리된 마음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래된 편지, 기념품, 사진들이 주는 따뜻한 감정은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볍게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쌓아둔 잡동사니 며칠 전 한 지인이 오랜만에 집을 정리했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것은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아둔 잡동사니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리모컨, 몇 년 전 스마트폰을 샀을 때 함께 들어있던 충전기, 사용하지 않은 주방 도구,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 샘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공책까지. 그는 이 물건들을 보면서 이걸 정말 다시 사용할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막상 그 물건이 필요해지면 집 안에서 찾기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일이 더 흔합니다. 결국 쌓아둔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아지면 생활의 질도 저하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사람의 뇌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우리의 뇌는 불필요한 시각적 정보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게 되고 집중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정리되고 정신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또한 쌓아둔 잡동사니는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옷장 속에 너무 많은 옷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주방 도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요리를 할 때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오히려 삶이 불편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걸 버리면 정말 후회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개는 버려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리한 물건 중 아직 사용 가능한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끝낸 후 지인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지니 공간이 넓어졌고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쌓아두는 습관을 바꾸면 더 가볍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집 안을 둘러보시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더 가벼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미루는 이유는 아깝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다, 추억이 담겨 있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불필요한 짐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캐런 킹스턴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정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는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도 정돈된다고 강조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선택이 단순해지고 삶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집 안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정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정리하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정리될수록 머릿속도 맑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안을 둘러보고 과연 이 물건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짐이 되어버렸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정리를 끝냈을 때의 개운함과 자유로움은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정리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순간 삶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